안녕하세요. 희망의 사주명리 보검당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어 올리네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 일주론 갑자 육식갑자 이런 부분을 좀 별로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찍을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저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내년 운세를 일주만으로 사실 해석하기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왜냐면 같은 일주분들이 같은 운을 맞이할까요? 그게 또 아니죠. 아니고 또 이 월지 월주 월간하고 월지하고 뭐 년지 뭐 년간 그리고 뭐 시간하고 저 시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단순히 그냥 일주로 한 해의 운세를 점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다만 자 어떤 기운을 맞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대략적으로 비슷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도 예, 일주로네 띄워드려야 되겠네요. 내년 운세 겸. 자, 첫 번째 뭐죠? 육식갑자는 시작이죠. 갑자죠. 갑자 을축부터 시작이니까요. 갑자일주에 해당하신 분들 내년의 운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일주. 자, 봅시다. 내년에는 갑진년이죠. 갑진년이고 올해 그 갑자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똑같은 갑목을 만나네요. 비견입니다. 비견.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획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갑자일주 분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비견이니까 자기 동료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도움을 받는지 싸울지 어떻게 아냐면은 밑에 갑자죠. 자, 지지가 자예요. 자, 자고 내년에 갑진년이니까 이제 진토죠. 진토하고 이 자수는 합이 됩니다. 자진합, 신자진 삼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갑자일주분들의 내년 운은 일주로만 봤을 적에는 좋다고 생각해요. 음, 비견들의 도움을 그냥 뭐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년에 뭐이 벗들이나 친구분들의 어떤 그런 이 도움은 또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갑자일주 분들은 내년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에도 좋은 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갑자일주 일주분들은 어, 이 올해하고 작년에 더불어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임수와 개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전인하고 편인의 어떤 그런 인성을 맞이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긴 한데 내가 좀 흉폭한 글자를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 흉폭한 기운들이 좀 더 많이 생성이 돼서 좀 주변을 좀 더 고달프게 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갑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갑자일 주분들은 기본적으로 착합니다. 왜냐면 밑에 저 자수가 인성으로 이 간목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갑자는 뭐가 부자연스럽습니까? 나무가 이게 그렇죠. 물을 먹고 크려면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 일주로 따지면 자 그거죠. 인목, 이민일주. 이민일주가 어찌 보면 저이 뭐랄까 하늘에 물이 떠 있고 밑에 나무 이목이 있죠. 그 빗물이든 강물이든 간에 위에서 이 떨어지는 물을 받아 먹습니다만은 이 갑자는 어떤가요? 밑에 지지가 땅이 물이에요. 땅이 물이고 위에가 나무라는 얘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큰 배가 큰 나무 배가 물에 떠 있는 현상이죠. 예, 물에 둥둥 떠서 다닙니다. 자수의 어떤 그런 이 인성을 받고 이 감목이 물에 떠다니는 현상이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하늘에 떨어진 이 물 자체가 이제 이 지지로 보면 이제 자수이기 때문에 그걸 흡수해서 자기가 이제 음, 어, 인성을 받는다. 그렇게 푸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풀이로는 갑자일주 분들을 저는 저 같은 경우 우연히 많이 만난 분들이 많아요. 밑에 인성을 깔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성향들이 되게 다들 좀 유하고 좀 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근데 다만 이제 아, 인성이 있다고 해서 뭐랄까 배우자 자리든지 이런 밑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무조건 도와준다든가 이게 떡받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음. 이 자수의 역할이 어떤 물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달라집니다. 어,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산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수가 밑에 있는 자수가 이제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니까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 따라서 이 물이 깨끗한 물일지 진흙탕 물일지 이게 본인의 사주와는 달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사주가 팔주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겪어보고 살아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사주가 사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운이 좋은데 내 세운을 좋은 세운을 만났는데 우리 배우자 사주가 별로 이게 좋은 세운을 안 만났잖아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갑자일주는 그렇습니다. 밑에 인성을 두고 있으면은 자수 인성을 받으면은 이게 아, 본인의 사주 하나로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죠. 근데 이 자수가 어떤 자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밑에 정인을 깔고 있든지 정관을 깔고 있든지 하는 분들은 달라집니다. 예, 제가 만약에 저 밑에 식상을 두고 있는 이 식신을 두고 있는 사주라면은 내가 주체로 본인의 어떤 배우자에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받는 쪽이잖아요. 간목이 이 나무는 물의 생을 받아요. 예, 생을 받아요. 자수가 간목을 살려줍니다. 떠받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 떠받들어 주는 물이 어, 깨끗한 물일까 아닐까에 따라서 이 크게 달라지겠죠. 예. 정관과 저 밑에 인성을 깔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 수동적입니다. 사실은 능동적인 이 사주의 일주는 아니죠. 예. 갑자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의 어떤 그런 생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이 정관을 깔고 있는 분들은 난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못해. 이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인성을 깔고 있는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세요. 편안하게. 일단 편안하게 해주는 저 글자를 갖고 계시긴 계시니까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지에 있는 이 자수가 어떤 자수를 갖고 있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떠받들어지는 형태가 또 달라집니다. 갑잘주는 그래요. 그리고 밑에 지지가 지를 얘기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예, 첫 번째 지를 뜻해요. 지가 상당히 어, 어떤 동물입니까? 간교하고 똘똘한 동물이죠. 자기 밖으로서는 자기가 정말 잘 챙깁니다. 게다가 갑자네요. 갑목은 나무 위에 이 숲을 큰 산이나 나무에 있는 어떤 그런 지위 형상을 얘기해요. 음. 쥐는 그리고 어떤가요? 나무를 갉아먹어요. 단순히 자수의 생을 받는 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곤란해요. 자는 쥐입니다. 쥐는 어떤가요? 이빨이 계속 자라요, 원래. 이빨이 계속 자라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오랫동안 뭐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붕 천장 사이로 쥐들이 많이 다니면서 사각사각 이 닳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쥐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음, 자수의 성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곤란한 게 나무가 쥐를 만난 격이에요. 예, 쥐가 나무를 갉아먹죠. 야금야금야금 갉아먹는다라고 표현은 그렇고요. 먹는 게 아니라 쥐는 계속 이빨이 자랐기 때문에 이빨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예, 갈아주면서 이 이빨의 길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빨이 계속 자라면 자기를 찔러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쥐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빨이 너무 여기가 기니까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요. 음. 이빨이 자라지 말라고 계속 나무 기둥이든 돌이든 이 갈는 거예요. 먹는 것처럼 보이죠.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계속 이렇게 갈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목 이 천간을 갖고 계시면서 밑에 자수 갑자일주분들은 생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쥐라는 동물의 어, 이 뭐랄까 어떤 하풀이 음, 자의 어떤 하풀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뭔가 겉으로 봤을 적에는 뭔가 이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생기가 넘쳐 보이는데 사실 이면에는 어, 이런 어떤 그런 갈등과 괴로움들이 병존하는 일주예요. 갑자 일주들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게 되죠. 왜냐면은 어, 이 자수의 생을 받는 동시에 자는 아시겠지만은 이 12지 동물 중에 쥐예요. 쥐는 나무를 갈아버려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12지 이거 12지의 자축이면 진사오미 하고 열천간들 십천간들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죠. 뭐 어떤 분들은 간목론이다 뭐 지지론이다 이게 저 따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게 어 오히려 이게 지지와 천간을 구분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60가짜 일주론으로 그냥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 됐지만요. 음,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전 그냥 60가짜 일주론 그대로 그냥 쭉 나가버릴 생각이에요. 뭐 약간 말이 좀 밖으로 샜지만요. 갑자 일주분들의 경향은 그렇습니다. 간목이 이제 생기가 정말 발랄하고 이 좋은 글자를 갖고 계시지만은 밑으로 지혜요. 지가 나무를 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의 팔자도 자기가 볶는 경우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내면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배우자분들의 어떤 생을 받기도 받는데 속으로는 이런 괴로움과 이 갈등들이 따르는 거죠. 의심이 일단 많아지니까요. 갑자가 그렇습니다. 갑자일주의 특성상 지는 의심이나 경계심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 그 한 덩어리로 보면은 본인이에요. 밑에 뭐 자수가 배우자를 뜻하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신 스스로의 모습이에요. 생각은 간목인데 자신의 형태는 지예요. 지. 음, 지가 아주 큰 간목의 어떤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거죠. 갑자는. 예.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병자 그리고 뭐 경자 뭐 이런 밑에 이게 지지의 자자는 똑같은데 위에 천간이 다르죠. 천간은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생각, 의지를 뜻하는 이 글자예요. 천간은. 음. 근데 갑자는 진데 이 뭔가를 키우는 거예요. 큰 포부가 있고 이런 원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경계심과 의심들로 인해서 뭔가 갉아먹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갑자일준 분들은 좀 좌우충을 좀 당하셔야 돼요. 지들이 햇빛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지죠. 당황하고 그 지약이라는 이 약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지약은 이 뭡니까 쥐들의 눈을 건드려요. 예,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불은 오화
예, 오화의 어떤 그런 충이 좀 있어주면은 그런 이 불안 요소로부터 어찌 보면은 갑자기 뭔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은 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갑자 일주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불하고 밝은 불 이런 부분하고 좀 힘드시더라도 좀 가까이 지내시는 게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 우울한 정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갑자일주분들은 좀 종종 제가 보면 좀 괜히 우울증에 좀 빠지신 분들이 계신데 좀 화기운을 좀 가까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내년 후는 괜찮습니다. 뭐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운도 같이 들어오고요. 뭐 문서운이라든지 뭐 재물운도 갑자일주 분들은 내년은 좋다고 봐요. 자, 이 많은 썰들이 좀 나왔는데요. 뭐 아래서 걸러주시고 예,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감사합니다.